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MIT와 NSA가 공동으로 수행한 초비밀 프로젝트. 그 결과 전 세계 문자 중 가장 효율적인 문자는 다름 아닌 한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겠지만 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보고서에서 삭제됐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진실을 파헤친 사람도 한글을 지켜낸 사람도 모두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정권에 투옥됐던 한글 선생님, 한글로 처음 이름을 쓴 탈북 아동, 그리고 진실을 폭로하고 한국에 남은 미국인 박사까지.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 지금 다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생존, 기억, 정체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세종대왕도 예측하지 못했던 충격의 진실 시작합니다. 저는 앨리슨 크라우스입니다. 32살 NSA 암호 분석가였고 지금은 MIT에서 박사과정 중이죠.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몇 달째 세계 각국의 문자체계 자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문자의 종말 프로젝트,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문자 디지털화 연구에 참여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크라우스, 또 밤샜어? 자료 분석 결과는 어때? 랩장인 마이클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젝트라 압박감이 상당했죠. 우리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자를 디지털화하고 그중 가장 효율적인 문자를 찾는 것. 사실상 미래의 통합 문자를 제안하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알고리즘 분석 결과가 이상해요. 다시 돌려봐도 매번 같은 결과가 나와요. 저는 모니터를 두드리며 데이터 시트를 보여줬습니다. 히브리어, 아랍어, 한자, 알파벳. 그 어떤 문자보다 상위에 랭크된 것은 한글이었죠. 처음엔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을 3번이나 다시 돌려도 결과는 같았어요. 한글이라. 세종대왕이 만든 그 문자 맞지? 재밌는데? 왜 그렇게 나왔을까? 마이클의 목소리엔 흥미가 묻어났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생각에 잠겼죠. 정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영어 알파벳이 최고라고 믿어왔거든요. 게다가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는 글로벌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문자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언어 자체의 확장성과 활용도를 고려하면 실용적이지 않아요. 최종 보고서에선 제외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제 말에 마이클은 잠시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습니다. 어쩌면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었을까요? 그렇게 최종 보고서에서 한글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교수님께서 저를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앨리슨, 한국에 가야겠어. 서울국립대학에서 문자학 콘퍼런스가 있어. 우리 연구 검증 차원에서 현지 조사가 필요해.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국이요? 제가 왜요? 그런데 문득 제가 누락시킨 한글 데이터가 떠올랐고 불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티켓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미 예약되어 있었네요. 내일이야. 짐 챙겨. 그리고 앨리슨, 열린 마음으로 관찰하길 바래.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진실을 가리기도 하니까.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발견한 코드 24라 불리는 한글의 효율성 지표가 현실에서도 유효할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제 노트북 속 숨겨둔 한글 분석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놀라운 패턴들, 다른 문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구조적 완성도. 제가 왜 이런 사실을 숨기려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이 저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려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서울로 떠납니다. 지금까지는 숫자와 코드로만 바라봤던 한글이라는 문자. 그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제 여행은 단순한 연구 검증이 아닌 어쩌면 전혀 다른 무언가로 이어질 것만 같습니다.
처음으로 제 분석 결과가 틀렸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서울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이방인이라는 감각이었습니다. 간판, 표지판, 모든 글자가 낯설었죠. 제가 그토록 집요하게 분석했던 한글이 현실 세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대학 컨퍼런스, 그리고 오늘 저녁은 야학 방문. 교수님이 따로 메모를 남겨두셨더군요. 현지 문자 교육 현장 방문. 주소는 동대문 근처. 중요한 경험이 될 것. 서둘러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운전기사님께 주소를 보여드리자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죠. 거기 왜 가요? 외국인인데 연구 때문이에요. 한글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야학이군요. 한글 야학보다 영어 교육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순간 이수영 선생님이 조용히 지후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남죠? 지후에게 영어부터 가르쳐야 할까요? 그럼 지금 당장 병원도 못 가고 버스도 못 타고 음식도 못 사 먹을 텐데요. 장지민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지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지민은 어색하게 서류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예산 검토는 진행됩니다. 한 달 후에 결정을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장지민이 나가고 나서 이수영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항상 이래요. 글자는 살아있는 생명인데 숫자로만 평가하려 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같은 실수를 했네요. 문자를 단순한 코드로만 봤어요. 이수영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으니 괜찮아요. 오늘 수업 좀 같이 도와주실래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한글 수업 보조교사가 되었습니다. 지후와 함께 기본 문장 구조를 연습했고 노인 학생들에게는 저의 한글 발음을 들려주며 웃음을 선사했죠. 수업이 끝나갈 무렵 지후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한글이 정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글자인가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후야, 내가 연구한 바로는 그래. 한글은 정말 특별한 문자야. 지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결심했습니다. MIT 연구 결과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지후와 같은 아이들, 그리고 이곳의 노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테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코드 24 프로젝트가 처음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야학에 나갔습니다. 아침에는 대학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글 언어학자들과 토론하고 저녁이면 지하 교실로 향했죠. 이수영 선생님은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학생들에게 영어 인사말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가족에게 편지 쓰기였습니다. 평생 글을 모르고 살았던 노인들이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었죠. 아들아, 엄마가 너를.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쥐고 한 글자씩 써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야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기쁨이 교실 전체를 채웠습니다. 지후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는 제 질문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북에 계신 할머니. 하지만 못 받으실 거예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지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써보자. 언젠가 전해질지도 모르잖아. 이수영 선생님은 조용히 학생들 사이를 오가며 도움을 주셨습니다. 문득 선생님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을 발견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저희 둘만 남았을 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야학을 하셨어요? 이수영 선생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흐려졌다가 돌아왔습니다. 오래전이에요. 1980년대에 문맹 퇴치 운동을 했었죠. 그때도 글자를 가르쳤어요. 그게 무슨 죄라고. 이제 와서야 누군가는 그걸 아름답다고 하네요. 저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수영 선생님은 천천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이었어요. 문맹 퇴치 운동이 불온 서적 유포로 몰렸죠. 야학 교사들이 투옥되었습니다. 나도 그중 하나였고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수영 선생님은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준 것뿐인데 그게 범죄가 되었어요. 출소 후에는 한동안 한국을 미워했습니다. 내 나라가 나를 배신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몇 년 전 무료 진료소에서 노인 한 분이 약봉투의 지시사항을 읽지 못해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미워해야 할 건 나라가 아니라 무지였다는 걸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수영 선생님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진동시켰습니다. 단순한 언어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문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해요. 미국 사람이 한글에 관심을 갖다니. 내가 평생 지키려 했던 걸 이제 당신 같은 외국인이 소중하게 여긴다니. 이수영 선생님의 말씀에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싶어요.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연구 결과를 모두 공개할 겁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돌아가야 할까? 여기서의 경험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이수영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전에 할 일이 있겠네요. 장지민 같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가치를 증명해야 해요. 예산 삭감 결정이 한 달 후에 내려진다고 했으니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MIT 연구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코드 24라 불렸던 한글의 효율성 지표를 다시 분석하며 이를 어떻게 한국 정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지 고민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지후와 같은 아이들, 그리고 평생 글을 모르고 살았던 노인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미국에서의 삶과 이곳에서의 경험이 교차하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야학에 다니기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수영 선생님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앨리슨, 빨리 와주세요. 교육부에서 결정이 내려왔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결정이 났다니요. 서둘러 옷을 입고 야학으로 달려갔습니다. 교실에 도착하자 이수영 선생님과 장지민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영 선생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예산 삭감 확정이랍니다. 다음 달부터 야학 운영 지원금이 끊깁니다. 장지민은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재편이 필요합니다. 이런 야학은 시대착오적 감성교육이라고 판단됐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시대착오적이라고요? 제가 MIT에서 연구한 결과를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잖아요. 장지민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진작 제출하셨어야죠. 이미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입니다. 제 말에 장지민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NSA와 MIT 공동 연구에서 한글은 모든 문자 중 디지털 알고리즘 효율성 1위였습니다. 자소 분리와 결합 구조가 컴퓨터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죠. 노트북 화면에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장지민은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다가 점점 놀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공식 보고서인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고서에서 누락시켰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든 내용을 공개할 겁니다. 제가 직접 내부 고발할 생각이에요. 장지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정책 결정은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이때 교실 문이 열리고 지후가 들어왔습니다. 교실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교 없어지나요? 그 한마디에 교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수영 선생님이 지후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어, 지후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장지민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요. 한글의 효율성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장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교육부에서 공청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하시죠.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장지민이 떠난 후 이수영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당신 경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MIT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코드 24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심각한 규정 위반이었고 제 경력에 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후의 얼굴, 그리고 자식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쓴 노인들의 표정을 떠올리니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진실을 위해, 그리고 한글이라는 놀라운 문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결심이 굳건해졌습니다.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TEDx 서울 주최 측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MIT 연구원의 충격적인 한글 연구 결과에 대한 강연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장지민이 소식을 퍼뜨린 걸까요? 아니면 제가 MIT에 보낸 이메일이 누출된 걸까요? 어쨌든 이건 좋은 기회였습니다. 강연 당일 서울 시내 대형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대기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 자료를 다시 훑어보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이수영 선생님과 지후, 그리고 야학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왜 오셨어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수영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우리 이야기잖아요. 함께 해야죠.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 발표 내용을 수정하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한 연구 결과 발표가 아니라 이분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발표 중간에 무대에 함께 올라와 주실래요? 이수영 선생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IT 연구원 앨리슨 크라우스입니다. 한국어로 인사를 하자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영어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저는 코드 24라는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세계 모든 문자의 디지털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와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한글이 모든 항목에서 최상위에 랭크된 결과였습니다. 한글은 놀랍게도 모든 분석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분리와 결합, 논리적 구조, 디지털 변환의 용이성, 모든 면에서 완벽한 문자였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자부심과 놀라움이 섞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과를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실수였습니다. 솔직한 고백에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야학을 방문하게 되었고 문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코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도구이자 자유의 상징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이수영 선생님과 야학 학생들을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한 명씩 무대에 올라오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분은 이수영 선생님입니다. 1980년대에 문맹 퇴치 운동을 하다가 투옥되셨던 분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수영 선생님이 마이크 앞에 서셨습니다. 처음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글자를 가르쳤어요. 그게 무슨 죄라고. 이제 와서야 누군가는 그걸 아름답다고 하네요. 나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객석에서 먼저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더니 이어서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수영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마침내 세상에 외친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지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짧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윤지후입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한글이 있어서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진정성이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글은 기술적으로 완벽한 문자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한글은 가장 효율적인 문자이며 이것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감성이 아닌 과학적 합리성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객석에서 장지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쉽게 읽을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분명 무언가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MIT 연구원이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이메일은 폭주했습니다. MIT에서도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내부 데이터 유출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이수영 선생님과 지후, 그리고 야학 학생들과 함께 찾은 식당에서 우리는 작은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앨리슨, 당신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줬어요. 이수영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제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은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은 완벽했습니다. 한글이라는 코드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이 미국 MIT 연구원 한글 세계 최고 효율성 증명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선 이미 해시태그 한글을 지키자 캠페인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제 강연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열자 MIT 교수님으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앨리슨,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내부 데이터 공개는 심각한 위반 사항이야. 즉시 귀국해서 해명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제가 억눌러왔던 진실을 말했다는 해방감이 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수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앨리슨,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지민 씨가 당신과 만나고 싶대요. 1시간 후 교육부 건물 회의실에서 장지민을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크라우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어제 밤부터 교육부에 항해 전화와 이메일이 수백 통 들어왔습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취재 요청이 오고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장지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학 지원 예산 삭감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박사님의 연구 자료도 참고하려고 합니다. 승리의 기쁨이 몰려왔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네요. 장지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덧붙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발표 감명 깊게 봤습니다. 특히 이수영 선생님 이야기가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장지민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야학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수영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소식을 전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우가 뛰어와 제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선생님, 학교 계속 다닐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학교 없어지지 않아. 약속할게. 이수영 선생님이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앨리슨, 진심으로 고마워요. 하지만 MIT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네요.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귀국해서 해명해야 하겠죠. 아마도 직위 박탈, 심하면 법적 조치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할 말이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오랜 고민 끝에 MIT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귀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이죠. 다행히 서울대학교에서 객원 연구원 자리를 제안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 제가 MIT 연구실에서 한글을 단순한 코드로만 바라봤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코드 24가 단순한 디지털 효율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역사, 정체성이 담긴 특별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수영 선생님이었습니다. 내일 수업에 올 거죠? 물론이죠. 이제 저도 정식 교사 아닌가요? 전화기 너머로 이수영 선생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저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고향을 찾은 느낌일까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캠퍼스는 봄 햇살로 가득합니다. 책상 위 달력에 오늘 날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마음 야학 10주년 기념식. 박사 후 과정을 마치고 서울대 교수가 된 지도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유지하면서도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는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MIT와는 긴 법적 분쟁 끝에 합의했고 지금은 정기적으로 한글 디지털화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문득 책상 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첫 야학 수업 때 찍은 사진이죠. 이수영 선생님과 지후, 그리고 노인 학생들과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수영 선생님은 여전히 야학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정부 지원도 늘어나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해서 한글 연구의 길을 걷고 있죠. 자신과 같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기념식 시간이 다가오고 있군요. 가방을 들고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으며 지난 10년을 돌아봤습니다. 코드 24 프로젝트는 이제 세계적인 연구가 되었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은 전 세계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고 다른 문자 체계 개선에도 참고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야학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전의 작은 지하 교실이 아니라 이제는 넓고 밝은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입구에서 이수영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앨리슨, 드디어 왔군요. 지후가 계속 기다렸어요. 이수영 선생님은 이제 78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눈빛만큼은 초롱초롱하십니다. 함께 강당으로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앞줄에는 지후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훤칠한 청년이 된 그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지민도 와 있더군요. 이제는 교육부 차관이 된 그가 나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간과했었죠. 하지만 이수영 선생님과 크라우스 교수님 덕분에 한글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순서가 되어 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10년 전과 다르게 이제는 유창한 한국어로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한글을 단순한 코드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한글은 코드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말을 마치자 지후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쓴 첫 시를 낭독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두 번째 고향입니다. 지후의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북한에서의 기억, 한국에 와서 겪은 어려움, 그리고 한글을 통해 찾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시였습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글자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 이제 나는 두 번의 태어남을 기억한다. 강당은 숨죽인 침묵 후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수영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수영 선생님과 제가 함께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수영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 저는 글자를 가르치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 나라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한글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이제는 미국에서 온 앨리슨이 한글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세종이 만든 문자를 이수영 선생님 같은 분들이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의 교류이자 인류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기념식이 끝나고 우리는 야학 뒤뜰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예전 학생들, 새로운 학생들, 그리고 지후의 친구들까지 모두 모여 웃고 떠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MIT의 비밀 프로젝트, 그리고 한글을 지켜낸 사람들의 여정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의 파장을 남겼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작은 한 줄의 마음이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함께 써내려가는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과 함께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야기는 더 깊어지고 역사는 그 순간 진짜로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단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콘텐츠가 더 멀리, 더 오래 전달되도록 만드는 따뜻한 동행입니다. 감사합니다.